안녕하세요 여러분. 뭔가 영상 찍을 때마다 이 파자마 입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그렇긴 한데 멜버른이 요즘 여름인데도 춥습니다. 저녁이랑 아침에는 추워가지고 오늘은 제가 브리즈번에서 멜번으로 완전히 지역 이동을 했잖아요. 그 지역 이동을 하는 과정이랑 또 새롭게 잡을 구하고 또 거기서 적응해 나가면서 있었던 그런 많은 일들, 많은 스트레스들, 어떻게 잘 또 해 나갔는지 그런 과정들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어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끔 제 옛날 영상들을 가끔 보거든요. 보면은 지금 와서 보면은 정말 별거 아닌 일들 있잖아요. 왜냐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으니까 그게 이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그때 당시로 돌아가면 또 막막하고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그렇게 되죠. 나중에 지나고 보면 다 별거 아닌 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옛날 영상들 볼 때 느끼는 것처럼. 그래서 어쨌든 이제 2월 20일에 브리즈번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9월 한 중순까지 브리즈번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를 브리즈번에 있었고 그러고 이제 지금 3개월 조금 넘어서 이제 4개월 차 멜버른에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브리즈번에서 뭐 무슨 잡을 했는지 이런 거는 이제 여기 카드에 들어가시면은 잘 보실 수 있고요. 멜버른에 도착을 하고 나서부터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잡도 구해야 되고 집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반복이잖아요. 그게 이제 하고 싶었던 이유가 사실은 브리즈번에 계속 살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의 친구들이나 제 주변 지인들, 제가 가지고 있는 잡들 이런 것도 꽤나 안정적이었고 이미 벌고 있는 수입도 꽤나 괜찮았고 주변 관계도 괜찮았고 집도 다 모든 게 괜찮았어요. 근데 저는 보통 안정보다는 좀 더 도전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모든 게 안정적으로 잘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워킹홀리데이도 1년 비자잖아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안정적인 생활만 하다가 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이 기회가. 다른 데를 가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멜버른을 가야겠다 해서 간 건데 멜버른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큰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저 항상 모든 게 큰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냥 멜버른에 그냥 뭐 가면 멜버른이 또 큰 도시 중에 하나니까 뭐 가서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갔던 거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브리즈번에 갔던 것도 나쁘지 않았고 멜버른에 온 것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또 지금 이제 한 2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는 또 퍼스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기는 해요. 시드니도 이미 한번 가봤고 여행으로 이제 퍼스도 곧 여행으로 갈 거긴 하거든요. 근데 퍼스는 아직 사실 안 가보긴 했어요. 근데 뭔가 미지의 세계 같은 느낌이 있어요. 퍼스가. 그래서 뭔가 퍼스에서 한번 살아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다시 워홀을 시작하게 된다면. 그래서 이제 멜버른에 처음에 딱 와가지고 집을 저는 이틀 만에 구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잘 구했고 집값이 100불이나 차이가 나요, 지금. 브리즈번에 살았던 집보다. 어쨌든 멜버른 집값에 처음 굉장히 놀랐고요. 그리고 이제 잡을 구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조금 자신만만한 게 있었어요. 브리즈번에서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았으니까 경력도 있겠다. 잡을 브리즈번에서 구할 때보다 빨리 구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으나 아니었다. 똑같이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근데 바 같은 데나 이런 데서 연락을 좀 받기는 했어요. 여기서 한번 일해볼 생각 없냐? 이렇게 인터뷰 한번 와볼 생각 없냐? 이렇게. 근데 제가 그 브리즈번에서 바에서 일을 했을 때 밤에 이렇게 끝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막 12시나 1시 막 새벽 너무 늦을 때는 그렇게 새벽 1시에 끝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삶의 패턴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바에서는 다시는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게 연락이 왔을 때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늦게 걸린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일을 구하는데 한 달 조금 넘게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 달 그 사이에 이제 처음에 2주 동안은 이제 브리즈번에서 일을 많이 했어가지고 이제 쉬고 싶다 해가지고 쉬었던 거고 그 이후에는 엄마가 멜버른이랑 시드니에 놀러 와가지고 그때 이렇게 한참 놀러 다녔고 그러고 이제 바로 잡을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을 지금 2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카페, 그 영상 올렸던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하나는 디저트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제가 예전에 올렸던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이라는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게 먼저 다가가는 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스타디움 잡 특성상 항상 같은 사람과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바뀌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서 일할지 모르는 거였고 누구랑 일할지도 모르는 거였고 모든 것이 랜덤이고 맨날 모든 것이 바뀌어요. 오늘 만난 사람과의 어떤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괜찮아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을 다음에 볼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일을 하게 된 직종들이 예전에 일했던 것들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많이 하는 직업으로 갖게 됐어요. 레스토랑이나 뭐 바 같은 것도 물론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게 되지만 카페에서만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호스피탈리티는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뭐 호텔 이런 데 빼고 바는 근데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만약에 바텐더라면 일을 하는 사람들도 한정적이고 매번 반복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와, 이거는 내가 먼저 말을 건다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게 또 아니구나. 이게 또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제가 근데 이 과정에서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게 이제 저는 커피를 잘 몰랐어요. 유튜브로 저도 많이 배웠고 그 호주 살면서도 카페에 사실 많이 안 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커피 문화나 그런 카페에 대한 문화나 이런 것도 일을 하게 되면서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다. 이것도 또 새로운 일이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반복되는 새로운 실수들. 실수들이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나 혼자만 관여된 그런 일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나한테만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내가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실수를 하면 나한테만 피해가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피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또 죄책감 시달리고 또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또 너무 미안하고 이러니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도 진짜 많이 받았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저 빼고는 다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친해지는 게 또 쉽지 않은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사람이 한국에 관심이 있거나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은 조금 더 친해지는 게 빠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완전 노멀한 오스트레일리안이잖아요? 그러면 친해지는 게 아주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도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들을 내가 잘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은 친해지기 힘들어요.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친해져요? 만약에 어떤 사람들끼리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를 하는 게 내가 이해를 했어. 그러면은 내가 끼어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내가 또 거기에서 이렇게 못했다는 거에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제가. 저는 그래서 다른 워홀로분들이 일하는 곳에서도 친구 막 사귀고 이러던데 나는 이거 친구 못 사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뭐 코워커와 잘 지내는 법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쳐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찾은 릴스가 있는데 거기서 말하는 게 Coworkers are not your friends.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너의 친구가 아니다. 제가 거기서 완전 충격받았잖아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저는 되게 친해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친해지고 같이 어울리면서 이렇게 막 하하호 하면서 막 이렇게 해야겠다. 이게 저는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같이 일하는 사람은 그냥 같이 일하는 사람일 뿐 나의 친구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이 동료와 친구를 구분을 할 줄 알아야겠다 싶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서로 피드백을 주는 거에 있어서도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게 되고 이런 같이 일하는 친구들 간의 관계에 애쓰지 않게 돼요. 왜냐면 나의 친구가 아니니까. 완전 간단 명료해지죠. 이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말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마. 이 말이 아니고 안 친해져도 괜찮다. 이 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친해지지 못한다고 해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막 너무 고민을 하거나 이럴 필요는 또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친하게 지내면 좋겠죠. 그렇지만 항상 그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실수를 한 거에 있어서는 분명히 사과를 해야 돼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sorry 이렇게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내가 오더를 잘못 받았어요. 커피 오더를 만약에 잘못 받았어요. Sorry, that was my fault. I'll make sure I double check the orders.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미안한 거를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는 게 서로 좋습니다. 그리고 일이 끝나면 저는 최대한 일에서 있었던 일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잊어버리려고 해요. 왜냐면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거든요. 나만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나만 계속 짐을 싣고 가는 거는 너무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일에 대한 생각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테일러 스위프트가 그 뉴욕 대학교에서 연설한 거를 봤어요. 아마 그거 한지는 좀 됐을 텐데 제가 최근에 봤는데 그분이 했던 게 뭐냐면 catch and release를 잘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인상 깊었는데 내가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일을 하면서 얻을 건 뭐냐면 영어 실력, 돈, 친구가 생긴다면 친구 이 정도인 거고 내가 놔줘야 될 거는 과거에 지난 실수들, 내가 들었던 안 좋은 말들 이런 것들은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거는 let it go 해버려라. 그런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거에만 통제를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 지난날의 이런 실수들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이렇게 시간을 쓰는 것은 시간 낭비다. 그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영어 실력. 영어 실력. 그 다음에 주문 더블 체크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찾아본다든지 다른 친구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걸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통제를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내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신경 쓰지 말자. 이미 지나갔어. Let them go.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거에 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일하는 거에서 생기는 고민들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그런 게 이제 많으면 많을수록 책임감이 커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책임감이 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에 있어서 고민을 많이 하는구나. 이거는 좋은 거일 수도 있지만 사실 저는 최근에 느낀 건데 이런 고민이나 책임감은 내가 돈을 받은 만큼만 하자. 내가 매니저도 아니고 내가 슈퍼바이저도 아니고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닌데 그 일 외의 시간을 일하는 거에 고민하는 거에 투자하는 거는 너무 수지가 맞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돈을 많이 받는다? 내가 돈을 받는 만큼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굳이 돈을 받지 않은 만큼 일을 할 필요는 없다. 이 자본주의에 따라.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저의 어떤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또 덜어주는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나 자체로 인정해주는 곳에서 일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또 받아들인 건 수평관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아무리 여기가 외국이고 해도 고용주와 이 종업원이 존재하는 한, 이 계약서라는 게 존재하는 한 수평관계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이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좀 나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막 서로를 대하는 거에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수평관계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제 제가 또 배웠죠. 아무리 외국일지라도. 그래서 또 이렇게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웠죠.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 버틴 것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버텨서 또 실수도 많이 줄여나갔고 지금은 이제 1인분은 하는 것 같거든요. 이게 정말 안 변할 것 같고 정말 안 늘 것 같고 이렇지만 뭐든 하다 보면 느는 것 같아요. 아무리 어렵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또 그걸 이제 몸소 또 경험을 하고 하니까 또 새로운 일을 맞닥뜨려서 또 하게 된다면 그래도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고 적응하는데 어쨌든 결국은 적응할 것이라는 거를 또 배웠죠. 참 워홀이 배움이 끝이 없다 생각합니다. 영어도 진짜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너무 많아요. 배울 게. 아무튼 오늘은 그래서 주된 내용은 직장에서 생기는 그런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리고 제가 또 그런 어려움을 맞닥뜨리는 부분에 있어서 배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한번 공유를 해봤고요.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그때 제가 올렸던 영상들의 댓글을 보시면은 되게 다양한 또 댓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댓글을 보면서 또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에게는 위로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오늘 영상, 긴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안녕.